오늘 사실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움직였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괜찮았는지를 한번 보고 내일장에 또 활용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인데 일단 뭐 테마 부장으로서 오늘장 움직인 섹터 한 3가지 정도를 뽑아봤습니다. 근데 이 섹터는 빼놓을 수 없겠죠. 뭐 키워드라고 할까요? 뭐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좀 호기심이 좀 많이 호기심이라고 하긴 그렇고 좀 많이 끌린다라고 해야 될까요? 야, 이거 정말 이슈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되는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이제 뭐 상장된 회사의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리튬 인산철 관련해 가지고 뭐 SM랩이라는 회사가 신기술을 개발했는데 이게 이제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밀도를 더 높여 가지고 뭐 기존 대비해서 뭐 3배 정도 이렇게 밀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행 거리가 늘어날 거고요. 뭐 전기 자동차가 획기적으로 좀 개선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중국 기업으로부터 이제 배터리를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리튬 인산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관련된 종목들 뭐 파워넷 같은 거 오늘 급등 나왔었고요. SB 인베스먼트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비상장 회사인데 요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SM랩이라는 회사에 지분을 갖고 있다,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급등이 또 나왔던 부분이 있고 DSC 인베스먼트 앞 시간에 제가 도너리 스탁에서 우리 포트폴리오에 한번 편입해 봅시다 하고 이야기 드렸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움직였는데 차트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잠깐 해봅시다. 자, 일단 뭐 SB 인베스먼트가 어떻게 보면 오늘 시세에 좀 가장 강했던 23% 정도 올랐었고요. DSC 인베스먼트 이것도 시세 좀 나는데 SB 인베스먼트보다는 크지 않았어요. 한 10%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파워넷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파워넷은 오늘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시세가 좀 강하게 나왔던 게 이제 SB 인베스먼트입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한 차례 이제 뭐 예전에 뭐 마켓컬리 상장한다더라 아니면 저기 뭐 크랩톤 상장한다더라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니면 코인 관련주에 투자했다더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관련주들 많이 올랐거든요. 요 상승기를 이제 끝내고 하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었는데 하락을 하던 종목이 어떤 지점에서 이제 3,000원대라는 가격대에서 이제 지지를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좀 급격하게 이렇게 터집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런 식으로 거래가 쫙 죽어 있고 종목이 하락으로 계속 내려오던 종목이 거래가 탁 터지면서 어떤 호재와 함께 시세를 착 분출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 그런 종목들이 추세를 전환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거래량도 안 나오는데 사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나오고 시세가 나왔다라고 해서 그럼 추세 전환하느냐? 그러지 않고 다시 또 내려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뭐 올라간다라는 거야 아니면 내려간다라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올라갈 가능성이 생겼으면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는 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생겼으니까. 내려갈 가능성이 생겼으면 손절을 해야죠. 우리는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어디까지나 미래에 대한 부분은 확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확률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를 했는데 얘가 올라갈 가능성이 보였는데 그 가능성이 사라진다. 그런 시점에서는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손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SB 인베스트먼트 차트를 보면요. 최근에 이제 저점 잡아줬던 고점 구간을 한번 돌파는 해줬는데 이 종목은 보시는 것처럼 4,200원이라는 요 가격대 밴드가 굉장히 매물대가 많게 보여요. 딱 그냥 봐도 올라갈 때도 저항을 받았던 구간, 내려올 때도 지지를 받았던 구간, 거기서 가격 공방 횡보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제 올라오니 저항을 받는 건데 뭐 거기다가 오늘 시장이 완전 또 크게 한몫했겠죠. 뭐 장중에 한번 시세를 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종목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흐름이 우리의 확률을 갖다 갉아먹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DSC 인베스트먼트랑 딱 비교를 해서 보면요. 둘 다 창투사고 흐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노리 포트에다가 DSC 인베스트먼트를 편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물론 테마라고 한다라면 대장을 우선시해서 공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SB 인베스트먼트가 시세가 나왔던 거 한 25% 정도, 23% 정도 시세가 나왔다라고 하면 시세가 가장 크기 때문에 대장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뭐냐면 조정폭이 깊었기 때문에 반등폭도 반등도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 이런 논리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내려오는 기간 길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려 있는 그런 저항대들이 많이 생겨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계속해서 본전 심리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이런 하락폭 그러니까 고점에 물려 있는 이런 자리가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폭의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저점을 살짝 높여주면서 이렇게 자리를 그동안 좀 만들어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뭐 종가상 밀렸기 때문에 돌파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6,400원이라는 가격을 뚫어냈거든요. 뚫어냈다는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가격이 그동안 DSC 인베스트먼트는 7월 달에도 저항, 8월 달에도 저항, 10월 달에도 저항, 5월 달에도 저항, 계속 저항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저항을 갖다가 밀어내다가 확 뚫어낸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저항 구간에 매물을 한번 소화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주가가 뭐 내일 아침에 시장이 부러지던가 말던가 아침에 시가 갭을 갖다가 뭐 한 10% 띄워가지고 날려버린다 하면 정말 좋겠지만 뭐 그럴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 시간에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시간에 다닐까? 시간에서 한 2.3% 빠졌네요. 그러면 결국은 아침에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죠. 미국 장도 빠지고 우리나라 장 더 빠져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락 출발한다라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로 좀 조금씩 담아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제가 요 가격대 5,500원짜리로 좀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주가가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방향을 위로 이렇게 돌리기 시작하면서 다시 올라올 가능성 아니면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조정받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하고 저점 매수 분할로 노려보고 손절가는 명확하게 지켜서 간다면 이 지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서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재료 자체보다 시장이 더 압도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나와 있는 재료 자체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게임 체인저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배터리보다 성능이 훨씬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20, 30% 개선된 게 아니라 2배, 3배 뭐 이렇게 개선이 되는 거라면 누구나 다 이 기술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굉장히 큰 뭐 재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차 전지의 성장성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석영의 부장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뭐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전기차는 2030년까지 미국에서 신차 판매 비율에서 한 50%를 넘길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 현기차 또 전기차 잘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아이오닉 5라든지 이런 뭐 EV6라든지 하는 부분들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것도 간간히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는 이 친환경 자동차가 뭐 점유율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니까 분명 성장 섹터인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전기 자동차에 대한 주행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점으로 꼽혔다라면 이런 기술 개발로 인해서 이제는 그런 단점을 다 극복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뉴스고 어떤 이 섹터 내에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도 반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기 조정은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한번 손절가 잡고 노려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유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서경의 부장들에서도 여러분들께 유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드렸었고,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방송 출연을 할 때마다 유가 관련된 상품들도 얘기를 드렸었고요. 유가가 마이너스로 한번 갔었죠. 이 팬데믹 때 급락 났을 때 한 24불에서 25불, 한 27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였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전망이 유가는 75달러까지 올라갈 겁니다. 75달러까지 올라가고 나면 거기서 맥스로 한 85불 정도까지는 올해 안에 갈 것 같습니다라고 작년에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주가가 75달러 돌파하고 나서 조정 한번 받고 다시 85불 돌파하고 85불 살짝 돌파했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오늘 제가 방송 출연하기 전에 보니까 유가가 한 85달러 정도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을 살짝 보이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 유가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필수제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굉장히 좀 가파르게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유가가 상승을 안 할 수가 있을까? 원자재 가격은 다 올랐는데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뭐 이걸 좀 누르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갈 길을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뭐 뉴스에서나 언론에서 이제 100달러 전망 막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가능성 없는 이야기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100달러 이상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유가 상승하면 호재인 거, 어떤 기업들이 호재를 맞을 거고 어떤 기업들이 악재를 맞을 건가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가 관련해서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 중앙에너비스가 좀 급등을 하길래 유가를 바로 체크를 했더니 신고가를 가려고 하는 흐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유가 관련주들 중앙에너비스 가니까 흥구석유라든지 SH에너지화학 갈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뭐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장중에 상한가 갔다가 또 밀리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장중에 어떤 시장의 변화가 있어 갖고 움직임이 나올 때 우리가 관련주들은 어떤 걸 봐야 되는지 거기서 또 파생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제가 톡방에서 이야기를 또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거 장중에도 계속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뭐 이주현 보내시든지 아니면 부장들 이렇게 보내시든지 QR코드 카메라로 탁 찍으시면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한 번 더 설명드리겠고요. 유가가 상승하면 어떤 부분들이 수혜를 입을까? 좀 전에 이제 나열해 드렸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제 판매 금액대가 커지니까 매출도 증가하게 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호재를 받는다라고 하면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한 뭐 1차원적인 생각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라면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가는 시점이 오면 항공기, 그죠? 뭐 해운업 이런 데 들어가는 연료비가 증가하겠네라고 하면 물류 쪽은 조금 악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친환경 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야 풍력 타워 그 태양광 그거 뭐 설치해 가지고 뽑아내는 전기에 비해서 너무 비용이 비싸. 생산 비용이 너무 비싸서 비효율적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존의 유가가 100달러 이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떤 그 기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석탄이라든지 아니면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 대비해서 너무 비싸다 생각했던 게 상쇄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좀 더 활발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유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저는 이제 상승 흐름으로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달러 넘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요. 거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만약에 터진다. 지금 캐나다랑 영국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러시아랑 지금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이 뭐 봉합이 되는 게 아니라 고착 상태가 되어가고 있고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 경우에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러시아에서 또 나오는 에너지들이 굉장히 뭐 천연가스라든지 뭐 원유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유가에 영향 분명히 미칠 거예요. 다만 오펙 플러스라는 이 생산자들끼리의 합의가 있으면 또 생산량을 확 늘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유가가 급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관련주들도 또 따라서 급락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요. 단기적으로 공략하되 수익 줄 때는 잘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반도체 섹터, 반도체라고 딱 뿌려서 얘기하기보다는 전기전자 섹터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뭐 반도체 섹터의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간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기전자 섹터가 전부 다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서의 어떤 좀 특정하게 시세가 나와줬던 부분들이 있는데 뭐 프로텍이라는 반도체 기업이 있죠. 이 기업은 제가 도노리 스탁에서도 여러 번 수익을 여러분들과 함께 냈던 종목이고 제가 좋아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이었는데 오늘 뭐 한 8% 정도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전자 MLCC 관련해서 삼성전기 며칠 전에 이제 저항 구간에 도달해서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했는데 한 차례 지금 눌림이 살짝 나왔다 가긴 했어요. 그런데 뭐 삼성전기도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승 흐름을 타고 있잖아요. 제가 전기전자 섹터가 시장보다 훨씬 강한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 섹터만 봐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렸던 이유도 결국은 뭐 그래프에서 차트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거 보이는 대로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PCB 관련주들 코리아 서킷가 지금 대장인 것 같아요. PCB 내에서는. 그런데 도노리 스탁에서는 심텍이라는 종목을 또 편입을 해서 여러분들과 수익을 냈잖아요. 뭐 어찌됐든 뭐 대장이든 부대장이든 지금 우상향 흐름 상승 추세를 계속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내고 있는 기업들이 결국은 전기전자 섹터 내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세분화해서 뭐 PCB, 반도체, 뭐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들 이렇게 뭐 배터리,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거 얘기를 한다라면 뭐 굉장히 자잘하게 나눌 수 있겠지만 큰 섹터는 결국 전기전자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삼성 SDI도 오늘 괜찮은 흐름들이 나왔고 거기다 한미글로벌도 전고점 저항 자리를 돌파하는 굉장히 강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저는 수급이 시장이 안정을 찾고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온다라고 하면 분명 전기전자 섹터가 지속적으로 좀 치고 가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저평가되어 있고 시장 흐름이 상승 추세인데 추세는 우상향 흐름인데 단기적으로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 그런 종목들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절가 딱 잡고 저가 매수 여러분들 분할로 들어간다라면 제 생각에는 하락장에서도 분명히 수익 내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